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계 지도, 이게 당연해 보이시죠? 하지만 불과 300년 전만 해도 세상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동양이 세계를 지배하던 시절에서 어떻게 지금의 서양 중심으로 세상이 뒤바뀌었는지 오늘 그 거대한 이야기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요. 세계 경제의 중심은 바로 동양이었습니다. 지금과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다른 세상이었던 거죠. 근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모든 게 뒤바뀌었을까요? 오늘 그 미스테리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1750년, 그러니까 대역전이 일어나기 직전의 상황인데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중국과 인도를 합친 아시아가 전 세계 부의 57%, 그러니까 거의 60%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당시 유럽 전체를 다 합친 것보다도 2배가 넘는, 뭐랄까 압도적인 수치였죠. 바로 여기서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거대한 역사의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요. 3가지 핵심 상품을 따라가 볼 겁니다. 처음엔 향신료, 그 다음엔 설탕, 그리고 마지막으로 면화. 이 3가지가 어떻게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았는지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네, 첫 번째 장입니다. 거대한 역전, 뒤집힌 세상. 말 그대로 세상이 어떻게 위아래로 뒤집혔는지, 동양 중심의 세계가 어떻게 서서히 서양으로 넘어가게 됐는지 그 이야기의 서막을 열어보겠습니다. 모든 변화의 시작은 바로 이 첫 번째 상품, 향신료에서부터 비롯됩니다. 흔히 우리가 유럽의 대항해 시대 하면 뭔가 위대한 탐험, 새로운 발견 이런 걸 떠올리잖아요. 근데 사실 그 시작은 좀 달랐습니다.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아시아 무역망에 변방이었던 유럽이 어떻게든 좀 끼어보고 싶었던 아주 절박한 몸부림에 가까웠어요. 이걸 보시면 그 당시 상황이 더 명확해져요. 포르투갈이 그 작은 배 세척으로 항해를 시작하기 거의 100년 전에요. 중국의 정화 함대는 무려 300척의 대함대에 28,000명의 선원을 이끌고 이미 전 세계 바다를 누비고 다녔습니다. 규모 자체가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유럽이 기술적으로 더 뛰어났던 건 절대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럼 이렇게 초라한 함대를 가지고 유럽은 왜 그렇게까지 목심을 걸었던 걸까요? 정답은 바로 후추였습니다. 후추 한 줌이 사람 목숨보다 더 가치 있었다. 이 중세 유럽 속담이 당시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죠. 향신료는 그냥 음식이 아니라 부와 권력 그 자체였거든요. 포르투갈 같은 나라들은 이 검은 황금을 손에 넣기 위해서라면 정말 모든 걸 걸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유럽이 가진 진짜 비장의 무기는 뭐였을까요? 더 좋은 물건? 아니었습니다. 바로 훨씬 더 강력한 대포였어요. 수백 년 동안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평화롭게 이어져 오던 이 인도양 무역망에 유럽은 대포를 앞세워서 강제로, 말 그대로 힘으로 비집고 들어온 거죠. 이른바 무장무역이라는 이전에는 없던 방식을 들고서요. 자, 이제 이야기의 흐름이 크게 한번 바뀝니다. 바로 두 번째 상품, 설탕의 등장입니다. 이 설탕이야말로 세계 경제의 균형을 본격적으로 뒤흔들기 시작한 그 막대한 자본을 만들어낸 게임 체인저였어요. 설탕 생산의 핵심에는 플랜테이션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그냥 넓은 농장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이건 사실상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초기 형태의 공장이었습니다. 인간의 기계의 부품처럼 취급하면서 효율성만 따지는 아주 잔혹하면서도 동시에 굉장히 혁신적인 시스템이었던 거죠. 카리브해에서는 설탕 지옥이라고 불릴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이 설탕 경제를 굴리는 엔진이 바로 양명 높은 삼각무역이었습니다. 아주 끔찍한 시스템이죠. 유럽에서는 총이나 직물 같은 공산품을 싣고 아프리카로 가서 사람과 맞바꿉니다. 그리고 그 노예들을 배에 싣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서 그들의 노동력으로 설탕을 만들게 하죠. 마지막으로 그 설탕을 다시 유럽으로 가져와서 엄청난 돈을 버는 이 착취의 순환고리가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아갔던 겁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어쩌면 좀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노예제도 하면 미국 남부를 떠올리기 쉽잖아요? 그런데 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 노예로 끌려간 1250만 명의 아프리카인들 중 압도적인 다수, 그러니까 거의 80%는요. 나중에 미국이 되는 북아메리카가 아니라 카리브해나 브라질에 있는 설탕 플랜테이션으로 보내졌습니다. 설탕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렇게 피와 땀, 눈물로 벌어들인 그 어마어마한 돈이 그냥 귀족들의 사치품으로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돈이 유럽의 은행으로 보험회사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다음 시대를 열 종잣돈, 즉 자본이 된 거죠. 곧이어 터져나올 산업혁명의 심장에 불을 붙인 바로 그 돈이었습니다.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로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상품, 면화입니다. 설탕 무역으로 쌓아 올린 막대한 자본이 당시 세계 최고의 산업이었던 인도의 직물 산업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지배하게 되는지 그 과정을 한번 들여다보시죠. 이야기의 마지막 퍼즐 조각은 바로 면화입니다. 산업혁명 이전 수백 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품질 좋고 모두가 탐내던 직물은 유럽산이 아니었어요. 바로 인도산이었죠. 가볍고 부드럽고 화려한 인도산 면직물은 유럽에서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부의 상징처럼 여겨졌습니다. 영국이 어떻게 이 시장을 빼앗았는지 이 타임라인을 보면 그 전략이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먼저 1단계, 1757년의 플라시 전투에서 승리해서 인도의 직물산업 중심지인 벵골에 군사적으로 장악합니다. 2단계, 설탕으로 번 돈을 쏟아부어서 맨체스터의 증기 동력 방직기 같은 기계들을 발명해내죠. 그리고 마지막 3단계, 인도의 전통 산업을 의도적으로 붕괴시키고 그 자리에 영국산 직물을 팔아치우기 시작합니다. 군사력, 자본, 기술이 완벽하게 맞물린 정말 치밀한 계획이었어요. 이게 바로 역전의 결정타였습니다. 영국은 인도산 직물이 자국으로 들어올 때는 엄청나게 높은 관세를 매겨서 막아버리고요. 반대로 영국 공장에서 기계로 찍어낸 값싼 직물은 인도 시장에 마구잡이로 쏟아부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세계 최고의 직물 생산국이었던 인도는 하루아침에 영국 공장의 목화를 대주는 원료 공급지이자 영국 옷을 사 입어야만 하는 시장으로 전락해버린 거죠. 자, 이제 흩어져 있던 모든 조각들이 맞춰졌습니다. 향신료에서 시작해서 설탕을 거쳐 면화로 이어진 이 300년간의 거대한 연쇄 반응이 어떻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만들어냈는지 그 큰 그림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표 하나로 오늘 이야기가 전부 요약될 것 같네요. 보세요. 향신료를 차지하려는 욕망이 바닷길을 열었고 그 길 위에서 설탕이 노예 노동을 통해 막대한 자본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자본이 면화 산업에 투자되면서 마침내 세계 경제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버린 거죠. 향신료, 설탕, 면화. 정말 완벽한 연쇄 반응 아니었나요? 그리고 이게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 300년 동안 만들어진 부의 흐름, 힘의 불균형. 이게 그냥 지나간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글로벌 경제 시스템의 뿌리, 그 토대가 된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확히 이 역사 위에 서 있는 셈이죠. 자, 이 모든 이야기를 다시 현재로 가져와서 마지막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한때 바다를 통해 이 세 가지 상품을 통해 세계 경제가 완전히 재편되었잖아요. 그렇다면 다시 아시아가 부상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어쩌면 또 다른 거대한 역전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